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신경과를 찾는 사람들은 이 손발 저림 증상 때문에 내원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발 저림 증상,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이 손발 저림 증상과 말초 신경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손발 저림 증상과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신경과 전문의 오병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말초 신경병,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신경뿌리, 신경총, 그리고 말초신경, 그리고 뇌신경 중에서 시각과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뇌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이 모든 걸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이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질환을 말초신경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끝, 발끝이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건강맨과 함께하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차! 네, 여러분들 운동회 기억 다들 있으시죠? 운동회의 꽃은 뭐였죠? 단연 줄다리기였죠. 오늘 이 줄다리기를 생활체육으로 즐기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와, 한쪽으로 다 몰렸는데, 와,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줄다리기 하듯이 일렬로 서 계신데, 자, 손발저림 증세의 가장 흔한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다. 네, 생각하신 이유는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림이 아닐까요? 아주 간단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있을까요? 주로 점프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코치님께서. 코치님? 네, 코치님! 네, 코치님! 네, 코치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에 좋은 운동인가요? 이거는 이제 엉덩이와 네. 그 허벅지, 네. 그쪽에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코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요? 이게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네네. 손발이 저리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증세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줄 계속 잡고 있다 보면은 네네.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이세요? 주무르거나, 네네, 주무르거나. 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사우나 한 번씩 가고. 밟아주거나. 네, 이 친구가 이제 밟아주는 거 좀 잘하는데. 뉘앙스가 근데 밟아주거나 할 때 표정이 굉장히. 밟아주거나. 평소에 우리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착하시고 네. 잘생기고. 잘생기고. 정말 별다른 사이 아니시죠? 네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코치님 어떠세요? 저 싫어요. 네, 손발 저림의 가장 많은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은 말초신경병 외에도 혈액순환 장애나 전해질 이상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은 말초신경병입니다.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저림증은 저리다기보다는 시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이렇게 혈액순환의 문제라기보다는 신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신경이 눌리거나
당뇨나 말기 심부전증 같은 내과 질환에 합병된 경우, 그리고 말추신경 자체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는 허연성 질환, 그리고 비타민 부족 등에 의한 영양결핍에 의한 말추신경병, 알코올이나 약물 부작용에 의한 독성 말추신경병, 그리고 드물지만 염증성 말추신경병도 있고요. 유전에 의한 말추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럼 손저림 증상이 유전인가요? 손저림 증상으로는 유전성 말추신경병은 매우 드물고요. 유전성 말추신경병의 증상은 주로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걸음걸이가 잘 안 되든가 하는 운동장애 증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함께 하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 저림이 심해진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당하게, 네.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 저림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듯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손발 저림이 생기는데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추워져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밑에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네. 굉장히 특이한데요. 밑에는 이게 줄다리기 하는 밑에 전체가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줄다리기 어떤 기본 자세나 시작 스타트 자세 이런 게 있나요? 네. 줄 잡아! 네. 다음. 팽팽히! 그대로! 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 좋게 생기셨어요. 자,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저는 이제 뭐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절여서서 봤기 때문에 네. 뭔가 날씨는 상관없이 약간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이제 그 저린 현상은 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X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체격도 좋으시고 줄다리기 하면 뭔가 균형 감각이나 근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재미삼아서 우리 서로 넘어뜨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좀 무섭긴 한데 저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네. 뭔가 줄다리기하고 줄다리기 때 쓰는 근력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 저림이 심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지만 말추신경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면 신경전도 속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초 신경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크게 운동 증상, 감각 증상, 자율신경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동 증상은 근력이 떨어진다든가 근육의 잔떨림, 그리고 감각 증상은 저림증 같은 통증과 감각 이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고요. 자율신경 증상은 어지럼증 증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말추신경병의 경우 마치 디스크와 같이 몸통에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엉덩이 쪽에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좌골신경이 골반뼈에 눌려서 다리 저림증이 온다든가 다리 힘이 빠진다든가 하는 증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 말추신경병에 의한 증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뇌졸중이 와도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뇌졸중이 걸려도 손발 저림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피의 흐름에 순환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뇌의 혈관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O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생소한 생활 스포츠 중에서도 이 줄다리기라는 종목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스포츠 줄달리기는 8인제 경기로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유럽 선수권이나 아시아 선수권에 활기차게 하고 있고 올림픽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분들하고 다 같이 외치는 구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마칠 때? 예. X를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 뇌졸중이 와도
손발 저림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뇌졸중은 이제 마비 쪽으로 가지 손발 저림 이런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아가지고 X를 정했거든요. 네네. 자, 여기 이 줄다리기는 누구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오셨나요? 네, 저도 친구에 네. 의해서 누구 여기 네. 계세요 혹시? 네, 친구 누구예요, 친구? 나 친구 와보세요. 친구에 의해서 오게 됐는데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제가 오늘 처음 네, 어떻게 해서 그럼 친구를 소개를 하시게 됐는지. 일단은 혼자만 하긴 아까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동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좀 느껴보자. 이게 혼자만 고생할 수 없어. 서로 힘겨루는 놀이를 한번 친구분께서 오늘 갈라서더라도 자, 준비! 풀! 뇌졸중이 와도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뇌졸중이 와도 손발저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에 의한 손발저림과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뇌졸중에 의한 손발저림은 몸의 한쪽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통이나 얼굴까지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 손끝만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의 떨림, 저림 이런 증상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좀 가끔 손 떠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평소 손떨림이 있는 분들은 알코올에 인해서 손떨림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알코올에 의해서 뇌나 신경계 그리고 특히 말초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알코올은 그 자체 독성뿐만 아니라 비타민 B나 E 같은 영양분의 결핍을 초래해서 영양결핍성 말초신경병도 같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의 증상은 손발이 전기 오는 듯한 통증,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저리기도 하고요. 다리 힘이 빠져 넘어지기도 하는데 불행히도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금주를 해야 되고요.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알코올도 의외지만 흔히 알고 있는 병 중에 잘 모르는 말초신경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혈액순환 이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겪고 계신 질환이 있는데 하지정맥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도 말초신경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 흔히 앓고 있는 당뇨,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20에서 34% 정도는 말초신경병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혈당 관리 철저히 하면은 발병률을 좀 줄일 수는 있는데요.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의 증상은 손의 양쪽 또는 한쪽만 저리거나 아니면은 비대칭적으로 한쪽은 손, 한쪽은 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구 운동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슴이나 복부 쪽에 감각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타는 듯한 통증, 주로 밤에 심해지고 그리고 뜨거운 모래밭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이런 증상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청취인데요. 그 전에 당뇨를 앓고 있었는지 만성 진부전증을 앓고 있었는지 이런 병력을 잘 들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찰을 하게 되는데 손에 양측에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증상이 있는지 손에 증상이 있다면 몇 번째 손가락에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안구 운동 증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무릎 반사도 봐야 되는데 특이한 게 기침을 하면 유발이 되는 말초신경병입니다. 경추뿌리병입니다. 경추뿌리병 좀 생소한데 어떤 질환이죠? 네. 경추뿌리병은 흔히 목 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서 목, 등, 허리로 신경이 척수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척수에서 시작되는 입구 부분에 있는 부분이 신경뿌리인데요. 이 신경뿌리가 목 같은 경우는 디스크라든가 협착이 오거나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리는 경우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경추뿌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다시 돌아가서 이 말초신경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기진단검사가 있는데요. 정기진단검사는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가 있습니다.
전기 진단 검사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기 진단 검사는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가 있는데요. 신경전도 검사는 팔 또는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 전기 자극이 말초신경을 타고 지나가면서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과 전도 속도를 보고 근전도 검사는 이런 전기 자극을 줄 수 없는 깊숙이 들어있는 말초신경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바늘을 꽂아서 그 바늘을 통해 나오는 파형과 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초신경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초신경병의 원인이 좀 다양했듯이 그 치료법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같은 내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이 동반된 질환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부 염증성 질환의 경우는 면역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 손목에 있는 인대에 눌려서 잘 오는데요. 되게 몸이 잘 붓거나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쓰신 분들한테 옵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거나 손을 고정을 시키거나 그래도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까지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는데요. 외상이라든가 외부에서 혹 같은 거에 눌려서 오는 신경총 손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물의 반응이 잘 안 돼서 장기적인 제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까지도 필요하군요. 그러면 수술이나 치료 후에 예후는 어떤가요? 신경뿌리병이나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수술 후에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초신경병은 진단도 쉽지 않고 치료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부 염증성 질환의 경우 감마그로불린 같은 면역 치료제를 써서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경우 있지만 당뇨나 말기 신부전증 같은 내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동반된 질환을 병행 치료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과 함께 경과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손발 저림과 말초 신경병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척수뿌리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재활치료나 자세 교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말초신경병의 경우 저림증 같은 통증 외에도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외부의 작은 압력이나 외상에도 빠르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의 경우 상처가 나면 심각한 족부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관리를 잘 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의 경우 타입에 따라서는 철저한 혈당 관리를 통해서 유병률을 반 가까이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병의 경우 저림증 같은 통증보다는 감각장애, 감각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감각 이상을 느낀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고요. 유전성 말초신경병의 경우 손바닥, 발바닥 통증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계 외에 다른 심장이나 신장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말초신경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미리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전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3번째 공식 질문, 좋은 혹은 나쁜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경우에 거북목 증후군에 의해서 경추뿌리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베개 높이를 6 내지 8cm 정도 해서 시차 커브가 잘 유지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누워서 손목 돌리기 같은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습관 2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피곤할 때 책상에 엎드려서 손 이렇게 올리고 머리 올려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손목 위로 올라가는 노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리기도 하고 물건을 자꾸 놓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앞바다리라고 하는 책상다리도 오래 하고 계신 경우 비골신경이 비골에 의해서 눌려서 다리가 저리거나 일어났을 때 발목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리를 자주 펴주는 동작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듣다 보니까요. 책상 앞에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회사원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강맨 원구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뭐 책상에 많이 안 앉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 때문에 손 저림 증상을 오래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트레칭을 통한 도수 치료로 극복을 해냈어요.
손발 저림 증상에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요새 볼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하루 10분만 투자를 하셔서 손발 저림 증상 예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이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손발 저림의 가장 많은 원인은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손발 저림과 이상감각을 느낀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한 말초신경병인지를 조기에 알므로써 후유증을 적게 하고 병행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오병철 선생님과 함께 손발 저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